얼마 전에 다루긴 했는데 전통 결혼식을 안 하는 업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? 자, 일반적으로 지금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할 때 여성분들은 전통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다. 업체에서 이제 신랑들 비용을 줄이게 하려고 뭐 전통 결혼을 안 해도 된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업체가 일부 있어요. 그 때문에 이제 신랑분들이 논란이 좀 있는데, 자, 전통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첫째, 반드시. 왜 이유가 이 신부에 대해서 확인 절차도 필요한 거죠. 이 신부 집에서 전통婚례를 했을 때 동네 주위의 사람, 친인척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전통婚례를 안 한다.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봐요. 이 여성이 전통婚례를 한번 했던 여성, 또는 동네 누구한테도 나 결혼했어요 안 알리고 싶어 하는, 이 두 가지라고 봐요. 근데 신부가 전통혼례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혼 여성을 만나면은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많죠. 그 친인척 모아서 잔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전통혼례를 안 한다. 그거는 무조건 100%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. 뭐 진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뭐 엄마 아빠 따로 어디가 사는 거 몰라갖고 뭐 할머니 집에 살고 있어도 할머니 집에서라도 보통 다 해요, 보면. 그런 경우에도. 근데 그걸 안 한다? 또 신랑분이 업체에서 안 한다 하니까 뭐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. 일부 댓글에는 돈 아끼니까 결혼식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업체에서, 회사에서 돈 많이 받으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는 자기는 싸게 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겠는데, 실질적으로 한국 가서 제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이 신부 집안의 마인드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전통혼례는 반드시 하는. 요즘은 전통혼례 안 하는, 저희들은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. 응? 근데 어떤 신부들은, 신부가 왜 재혼녀하고도 결혼을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저희들도. 그 신부들도 전통혼례 하는 집. 그러면 재혼녀는, 전통혼례는 막 혼례식처럼 막 앞에 꽃 그거 막 꾸미고 막 이런 거는 안 하고, 웨딩 드레스 입고 이건 안 해도 그래도 드레스 입고 친인척들 불러서 잔치까지는 대부분이 다 합니다. 근데 자, 신부가 가니까 엄마 아버지 뭐 형제 몇 명만 딱 있어요. 문제가 있는 거죠. 자, 조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온 게 있어요. 상담 문자가. 대부분이 이제 전통혼례 하러 갈 때 이제 2차 가서 신랑 그 베트남 결혼 정서 사인을 하잖아요. 신부하고 고향 가서 결혼 정서 사인을 했는데 신부 집에 안 데려가고 호치민 오더라 이거예요. 이게 정상입니까? 하고 저한테 문자가 좀 어떤 분이 물었어요.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? 하고 질문을 하길래 나는 파혼하세요 그랬어요. 그 여성이 신랑을 자기 집에도 안 데리고 가고 결혼식도 안 하고, 그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는 신부죠. 자, 신부 집에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사도 당연히 하고, 그 다음에 동네 사람 친인척 다 불러서 잔치도 하고,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리고, 그렇게 한국 가서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. 근데 전통혼례 안 한다. 이유는 뻔히 생각해보면 동네 숨기겠다는 거잖아요, 첫째. 그러면 전통혼례 옛날에 한번 했던 사람, 한 번 해서 결혼이 깨졌던가 뭐 이런 사람, 또는 나는 동네 사람 아무도 몰래 결혼한 거 몰래 나 한국 돈 벌러 갈래, 나중에 이혼하고 와도 나 결혼한 거 모르게 할래, 이 뜻 아닌가요? 그래서 전통혼례 안 하는 신부들은 저는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. 무조건. 일반적으로 우리 신부들한테 물어봐도 전통혼례 안 한다, 왜 안 한? 당연히 해야죠. 당연히 해요, 이 신부들도.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신랑분이 나한테 그렇게 문의한 사람도 있어요. 전통혼례 저는 안 할락 합니다. 왜 안 할락 해요?
그럼 굳이 필요 있어요? 나중에 한국 가서 할 건데? 한국 가서 하는 건 자기 집안 이야기고. 응? 이 신부는 그 나중에 보니까 신부가 베트남 이제 결혼시킨 마담 있잖아요. 그 마담을 통해서 신랑 업체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전통을 하게 해달라고. 그 결과는 나중에 전통을 했을 거예요. 거기도. 신랑분들 생각도 무조건 해야 된다. 그 어떤 분이 댓글 제가 잠깐 본 것 중에 그런 말 적어 놓은 게 있대요. 그 돈 아까우면 왜 국제 결혼하냐고.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백만 원 신부 예물 예단값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. 전통 혼례 비용을 준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. 내가 주는 돈 갖고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물 예단비 쪽으로 준다 그래서 예단비 쪽으로. 한국 돈 뭐 작게 주는 데는 뭐 한 200만 원, 많이 주도 400~500만 원이고 그 평균 한 300 몇십만 원.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주고 신부한테 쓸 비용 뭐 한 7~80만 원 따로 줘요. 신부 화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거의 한 400 조금 넘잖아요. 그 비용이 사실 한국으로 결혼을 따지면 예단비밖에 안 되잖아요. 한국 결혼하고 폐물비도 안 되잖아요.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결혼할 때 베트남 부모님 한국 초청해야 되잖아요. 정상적이라면. 그런 경우도 아깝겠네.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은 한국 가서 이제 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쯤 막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 날짜 잡고 막 이래 해요. 부모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 신랑분들 많잖아요. 응? 어떤 신부들은 그냥 지금 돈 드니까 초청 말고 나중에 엄마 아빠 임신하고 엄마 아빠 한국 오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신부들도 있긴 있죠. 근데 신랑분들은 결혼식 때문에 초청하는 신랑들 많아요. 그 신랑분들도 생각이 딱 그렇게 돼야 되고 업체도 전통 혼례도 어떻게 보면 업체로서는 그 신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. 그냥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돈 아니잖아요. 돈이. 그러니까 신랑들한테 돈 안 써도 돼 이런 거잖아요. 전체적으로 신랑분이 좀 더 들어가더라 돈이 더 들어가도 신부 집에서 전통 혼례는 반드시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전통 혼례 하는 규모에 따라서 그 신부 집이 어떤 정도의 사는 분이라는 것도 파악이 돼요. 평판을 할 수 있어요. 예. 진짜 손님이 많다 그러면 막 한 400~500명도 오는 집도 있으니까. 근데 대체적으로 한 1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옵니다. 한 100, 진짜 작게 오는 집은 100명, 좀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한 200명. 그 정도는 대부분이 오는 신부들 집이니까 전통 혼례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